부족들이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21번째 브랜드 스투시입니다. 1954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숀 스투시. 인쇄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스투시는 집 근처에서 서핑을 타는 하루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몇 살부터? 10살부터 13살이 되던 해 서핑보드를 만들고 15살 때부터는 서핑 CF로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타고난 재능. 여름에는 라구나 비치에서 서핑보드를 만들고 겨울에는 맘모스 마운틴 스키장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와 제일 친했는데 마이웨이 그 사람 아닙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회계사가 되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쉐이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그는 뭔가 특색 있는 본인만의 서핑보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삼촌인 얀 프레딕 스투시가 만들어진 스투시 그래피티 로고의 서핑보드에 넣어서 그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옷과 서핑보드를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운명의 남자 히로시를 만나게 되는 때가 이때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액션 스포츠 리테일 트레이드 쇼라는 스포츠 무역 박람회에서 자신의 만든 브랜드인 스투시를 알리려는 참이었었는데 사실 그가 만든 서핑보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핑보드를 사면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티셔츠가 이목을 끌었죠. 하네스 티셔츠에 삼촌이 만들어준 스투시 로고를 프린팅을 했는데 사람들은 서핑보드보다는 이 티셔츠에 관심이 많이 갔고 3일간 진행된 박람회에서 24개의 서핑보드를 팔았지만 티셔츠는 1000장을 넘게 팔았죠. 이런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 주니어, 바로 프랭크 친구였죠. 똘똘한 회계사 프랭크는 숀에게 정식적으로 스투시를 브랜드화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1984년 그 둘은 스투시 매장을 차리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사람 좋은 숀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투시 티셔츠를 나눠주었고 이 소식은 뉴욕에 있던 한 남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제임스 제비. 뉴욕에서 유니온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숀과 프랭크에게 연락해서 뉴욕에도 스투시 매장을 차리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8년 뉴욕에서 스투시 유니온 합작 매장을 만들면서 히로시의 도쿄, 마이클 코펠먼의 런던, 유럽 전역을 담당하던 루카 베니니를 통해서 전 세계의 스투시 국제적 부족이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부족이냐? 그것은 조각가 이모인 맥시네 킴 스투시가 만든 원시 시대의 부족을 모티브로 한 조각상들을 보고 자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족이 소중한 숀 카와이. 그렇게 인터내셔널 스투시 트라이브는 1991년 도쿄에서 그 화려한 부족 출정식을 치르고 전설적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진 스투시. 하지만 싸고 단순하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티셔츠는 너무 단순한 디자인 아카이브와 질 낮은 원단 때문에 퀄리티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전 세계 소매점에서는 떨이식으로 팔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스투시 브랜드 이미지에 좋을 리는 하나도 없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매했던 명품 패러디 라인은 루이비통에게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등장한 스투시의 라이벌 브랜드 모시모. 이 모시모는 스투시와 같은 서핑 스트릿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로고의 생김새와 동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합쳐져서 사람들한테 라이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문화를 중점적으로 두었던 스투시에 비해서 모시모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죠. 현지에서는 모시모에게 밀려서 일본과 유럽의 수입에만 기대고 있던 스투시. 화려한 시작치고는 브랜드 초기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던 그때 주축 멤버인 제임스 제비아가 이별을 선언하고 스투시를 떠납니다. 스투시의 발전 없는 모습에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그는 나가서 만든 게 바로 슈프림이죠. 그렇게 숀도 지쳤는지 가족과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스투시를 떠나게 됩니다. 1996년 스투시는 프랭크가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의 곁에는 아직 스투시의 문화를 사랑하는 부족들이 남아있었죠. 제임스 제비에가 떠난 자리는 언디핏을 만든 에디 크루즈가 자리를 채웠고 발렌티노와 베르사체에서 디자인을 하던
닉 보월을 영입. 기존의 캐캐 묵은 디자인을 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하고 지금의 컨버스 디렉터인 폴 미틀만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DTC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직영 매장을 뜻하는 단어로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스투시 라이센스권을 회수하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스투시 챕터 스토어, 바로 이것이죠. 100개가 넘던 전 세계 매장의 라이센스권을 회수하고 24개의 스투시 챕터만을 운영을 하는데 이 공식 매장에서만 스투시 신제품 및 한정판을 판매하는 정책을 펼친 프랭크의 결단에 많은 관계자들은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명이인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마이웨이를 갑니다. 이렇게 많은 매장들을 정리하고 프랭크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제품을 준비를 합니다. 당시 ESPN에서 다시금 유행을 만들었던 X게임을 토대로 나이키 SB, 반스, ATDS, 이메리카 같은 스케이트보드를 다루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스투시는 더 이상 서핑에 머물지 않고 스케이트보드 카테고리로 확장을 시작합니다. 아니 뭔 서핑 브랜드가 스케이트보드까지 해? 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프랭크는 역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수파두파 키스 허프가일렌 등 당대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7명을 모아서 스투시 스케이트보드 팀을 만든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스투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 스투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쿄, 런던, 파리, 뉴욕을 찍고 돌아온 이 캠페인은 스투시 하면 이제 스케이트보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버리죠. 이 월드 투어 캠페인에서는 나이키 SB도 함께 했는데 이 매칭을 성사시킨 것은 바로 스투시의 직원이자 사진작가인 로비 제퍼스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로비는 당시 나이키 프리랜서 작가로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스투시의 월드 투어 캠페인을 나이키에 말하면서 이 지금의 나투시의 이 녹진한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스투시 스케이트보드 팀은 당시 12만 달러의 돈을 들고 갔는데 재정적 압박이 있던 프랭크는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캠페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캠페인을 통해서 서핑 인구뿐만이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인구까지 스투시로 흡수해버리면서 바야흐로 스트릿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나이키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스투시와 나이키 허라치 엘리를 시작으로 해마다 신발을 발매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이키 월드 투어가 끝나는 2006년까지 발매를 했죠. 이러한 기점으로 G샵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서 신선함을 주고 쇼니 펼치고 싶어했던 스투시 부족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하지 못하고 브랜드 운영에 몰두했던 프랭크가 설립 이념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도약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쇼니 형은 뭐하고 있어요? 쇼니 형은 하와이에서 SW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었던 당시 홍철이 없는 홍철팀의 시대였습니다. 어느덧 브랜드 30주년이 넘어간 스트릿 뿌리로 자리 잡은 스투시는 2012년 인터내셔널 트라이브 2기를 발표하는데 에입셀 라키, 스테판 에스풀 등 40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스투시 부족 2기는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2014년 프랭크의 아들인 데이비드 시나트라가 3대 스투시 대표로 취임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됐죠. 데이비드가 펼쳤던 스투시의 방향성은 확고했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 시장의 저변 확대, 두 번째는 브랜드의 다양성, 세 번째는 옹고지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는 그 중국 및 아시아 부호들 자제들이 정말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들이랑 친해지면서 아시아 시장도 가능성이 엄청 크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스투시의 아시아 시장은 일본이 이게 주류였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공략한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동네 친구 케빈 푼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진구아니와 만든 브랜드 클락과의 협업을 시작하며 본격화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다양성을 위해서 파타, 챔피언, 키코, 컨버스, 카라테, 포터, kaktus 플랜트 플리마켓, 오프화이트, 클록 등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또 활발히 진행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프랭크가 소극적으로 다녔던 분야라서 더욱더 관심이 받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한 스투시의 새로운 라인이 뉴 웨이브 기어 라인을 출시함으로써 보다 젊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옹고지신의 자세, 그것은 바로 쇼 스투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브랜드를 전개하는 것인데 실예로 쇼니 80년대 디자인한 톰톰 셔츠를 다시 복각한 것, 스투시 허라치 라인을 재발매한 것과 더불어
더욱 활발히 움직이는 문화적 움직임을 통해서 과거의 스투시 센세이션을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전대미문이 나투시 콜라보가 뻥 하고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티스트 쇼온 스투시로 기홀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클래스를 증명한 쇼온의 이야기 또한 고무적인 브랜드 스투시였습니다. 쇼온, 프랭크, 데이빗의 개인 능력이 아닌 전 세계의 스투시 부족들이 일궈낸 브랜드 스투시, 스트릿 브랜드의 뿌리이자 전설적인 브랜드로 50년, 100년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쇼형 그 스투시로 황혼 복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뭐 맞아요? 그렇게 도망가놓고?